오늘은 사람의 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던바의 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던바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관계는 보통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관계의 크기가 그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뇌 피질의 면적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사람은 따라서 영장류 집단 중에 가장 대뇌 피질이 큰 그런 영장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지금처럼 지구 위에서 생태적인 지위가 아주 높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건 당연히 사람의 머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가 너무 크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가 큰 아이를 낳기 위해선 그러면 산모가 거의 목숨이 위험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진화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면 머리는 작지만 그 작은 머리 안에 효율적으로 뇌를 담는 그런 진화적인 전략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그 방법이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겉부분, 대뇌 피질의 면적을 넓히려고 한 겁니다. 당연히 그 이유로 사람의 뇌는 겉에서 보기에 아주 많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름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작은 부피 안에 뇌를 넣되 뇌의 겉부분, 대뇌 피질의 면적을 늘리기 위한 그런 진화적인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혹시 사람의 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그런 구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과학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뇌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예가 정말 많은데요. 사람의 뇌가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아주 오래전엔 파충류와 공통 조상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파충류 정도의 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더 나은 지적인 활동을 갖기 위해서 뇌를 조금 바꾼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파충류 수준의 뇌를 어느 날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가 진화된 과정을 보시면 파충류의 뇌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안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쌓여지는 구조로 그렇게 사람의 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충류가 가지고 있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시각 중추가 우리 뇌의 중뇌라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부분에 여전히 시각 중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시각 정보를 잘 처리하는데요. 최근의 진화의 과정에 만들어진 시각 중추는 사람 머리의 바깥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각 중추를 사실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파충류의 뇌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각 중추가 두 개가 있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아주 대표적인 다른 예는 우리가 시각 정보는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요. 눈은 사람 머리의 앞부분에 있죠. 하지만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대뇌 피질의 위치는 이 사람 뇌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시작된 정보가 시각 중추로 전달될 때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구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비효율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사람 뇌에는 신경세포 혹은 뉴런이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마치 빛이 깜빡깜빡 반짝반짝 하듯이 신경세포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전압의 차이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신경세포 하나가 반짝반짝하는 그 시간은 기껏해야 1초에 수백 번만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휴대폰이나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CPU를 생각해 보시면요. CPU는 1초에 수백만 번 이상 정보를 처리합니다. 또
신경세포가 만들어낸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그 속도도 생각보다 상당히 느립니다. 기껏해야 시속 몇백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한데요. 컴퓨터 혹은 여러분 휴대폰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빛의 속도에 육박하는 거죠. 사람의 뇌는 아주 느립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비효율적인데요. 사람의 뇌는 기껏해서 몸 전체 무게의 3%에 불과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 전체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무려 20%를 소비합니다. 에너지의 면에선 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정말로 놀라운 구조 그리고 놀라운 작동 방식을 갖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병렬처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뇌 안에는 모두 1000억 개라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세포가 들어있고요. 이 신경세포가 하나의 신경세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신경세포가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직렬의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동시에 정보를 처리합니다. 또 그 정보를 사람이 처리할 때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은 정보의 처리의 용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정보를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에 아주 세심한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그 게임을 한다고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공을 막 주고받는데요. 그 실험에 참가하는 여러분한테 그 실험을 진행하는 분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세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실험 중에 사실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사이에 고릴라 분장을 한 어떤 분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공을 주고받는 숫자를 세라 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수행하다 보면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고릴라가 왔다 가는 그 사실을 눈치를 채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를 집중해서 아주 좁은 주의를 집중해서 처리함으로써 그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사실 사진술이 발명된 이전의 시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실 때 말의 다리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이런 모습으로 달리는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 정말로 어떻게 달리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달리는 말의 발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인 말의 다리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잘못 그려진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 사람이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도 사실 간단히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기차 안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제 눈으로는 글씨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기차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기억하고자 그 장면을 사진을 찍었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 카메라에 있는 화면을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본 글자가 깨져서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 이유가 카메라가 셔터 속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카메라의 셔터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제 눈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보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사실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변하고 있던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뇌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도 느리고요. 그리고 워낙 우리 뇌에 들어오는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정보를 처리할 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아주 좁은 영역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된 용량을 갖고 있죠. 하지만 사람의 뇌는 그걸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아주 많은 신경세포가 동시에 작동하는 어떤 병렬 처리의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떤 외부의 정보를 인식할 때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눈앞에 예쁜 강아지가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순간적으로 강아지를 구성하는 한 부분 한 부분을 모두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라는 하나의 추상화된 패턴을 만들어내고 다음에는 그 패턴을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강아지가 이 앞에 있다가 바로 옆으로 옮기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은 잠시 뒤엔 강아지가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강아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정보가 요 부분은 여기로 가고 요 부분은 여기로 가고 모든 세세한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닌 거죠. 어쨌든 사람의 뇌는 정말로 놀랍지만 사실 아주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